바로 이어서 박지훈 교수님의 기조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조 강연의 좌장이신 이용남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조 강연 연사인 박지훈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훈 교수님은 1994년 서울대학교에서 학사를 받으셨고요. 2001년도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쇼크로프 교수님 밑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박사 후에는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대학에서 연구원을 하시고 2003년도부터 포항공대 수학과의 조교수, 부교수, 교수를 거치셨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포항공대 IBS 기하 수리 물리 연구단의 부연구단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바이레이셔널 지오메트리 오브 파노 버라이어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파노 버라이어티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노 버라이어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역사적 입장에서 약간 설명을 드리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해서 두 개의 토픽에 관한 연구 주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 이제 시작은 뭐냐면은 커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모두 컴플렉스 필드에서 정의된 것이고요. 그래서 컴플렉스 매니폴드나 컴플렉스 버라이어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커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커브라고 하면 컴플렉스 디멘션 원짜리 오브젝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너스 2 이상인 커브, 그러니까 대수기하가 좀 낯설어지신 분은 그냥 서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얼 디멘션 2짜리 서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커브가 주어지면은 항상 여기 제가 첫 페이지부터 타이포를 했는데 저기 마이너스 KC가 아니라 그냥 KC입니다. 그래서 캐노니컬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캐노니컬 리니어 시스템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적당한 메론픽 펑션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버라이티가 주어지면 항상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벡터 스페이스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메론픽 몰피즘을 메론픽 맵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캐노니컬 몰피즘이 캐노니컬 커브의 경우에는 이제 몰피즘이 되는데, 이 몰피즘의 이미지에, 그러니까 이 성질에 의해서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몰피즘이 그냥 PG-1, 저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 인베딩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거를 이제 캐노니컬 커브라고 그러고요. 그게 투투원 맵이 되는 경우, 그걸 하이퍼 엘립틱 커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너스가 딱 정해져 있으면 두 가지 경우로 항상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커브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3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플렉스 디멘션, 그러니까 3차원 컴플렉스 디멘션이 3인 그런 지오메트릭 오브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얘기는 이제 1871년에 태어난 이제 지노 파노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무엇을 공부를 했냐면, 이탈리안 수학자인데요. PN, 적당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는 3폴드를 연구를 했는데,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은, 그러니까 하이퍼플레인 적당한 걸 잡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딱 이 X를 자르면은 그 녀석이 아까 얘기했듯이 커브인데 디멘셔널 그러니까 3차원짜리를 이제 그 하이퍼플레인 두 개로 자르게 되면은 커브가 되는데, 이 커브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캐노니컬 커브가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이그젬플이 뭐냐면은 P4 안에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P4 안에 디그리 4차 방정식 4차 이퀘이션으로 정의되는 그런 쿼틱 3폴드인데, 얘를 이제 하이퍼플레인 두 개로 짜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플레인 쿼틱 커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CP2 위에 4차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얼에 의해서 정의되는 그런 커브가 되는데, 이 녀석은 캐노니컬 커브입니다.
하이퍼 엘리프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퀄틱 3폴드가 이제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 파노가 이런 성질을 가지는 버라이티를 연구를 하면서 이거를 이름 붙이기를, 사실 이게 나중에 파노가 되긴 파노 버라이티가 되긴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파노라고 이름 붙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캐노니컬 커브 섹션을 갖는 그런 3차원 버라이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낸 게 1930년대 40년 초에 걸쳐서 이제 논문이 한 2편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연구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소위 말하는 루러스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뒤에. 그러니까 요거의 카운터 이그젬플을 찾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이게 요 루러스 프로블럼이 2차원에서는 이제 풀리게 되는데 그거를 풀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카스텔루보 타입의 이제 어떤 버라이티가 레이셔널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뉴메리컬 크라이테리온이 있는데 그게 3차원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그젬플을 못 찾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카운터 이그젬플을 찾기 위해서 이런 이제 지오메트릭 오브젝트를 연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루러스 프로블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버라이티가 레이셔널이냐 아니냐, 레이셔널이라는 데피니션이 뭐냐면은 뭐 쉽습니다. 그러니까 x가 pn하고 바이레셔널하면 레이셔널하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유니레이셔널하다는 건 뭐냐면은 pn에서 x로 가는 도미넌트 레이셔널 맵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미지가 덴스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almost 그러니까 서젝티브죠. 그런 레이셔널 맵이 있으면 유니레이셔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오메트릭한 데피니션이고요. 그러니까 알지브라 입장에서 뭐냐면은 얘의 펑션 필드를 레이셔널 펑션 필드를 다 모아놨을 때 이 폴리노미얼 링의 그 코션 필드랑 아이소모픽하면은 레이셔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레이셔널 펑션 필드가 서브 필드, 그러니까 그 레이셔널 폴리노미얼 그 필드에 서브 필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유니레이셔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러스의 질문이 뭐였냐면은 유니레이셔널이면 레이셔널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루러스가 디멘션 1에서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루러스 테오렘인데 디멘션 1에서 딱 이걸 풀고 이게 하이어 디멘션에도 이게 되느냐. 그래서 그 다음 디멘션 2에서도 이제 1893년에 카스텔루보가 이제 그 레이셔널리티 크라이테리온이라는 걸 그러니까 증명을 해서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3차원 이상의 그러니까 컨젝처였는데, 그러니까 안 될 거라는 건 사람들이 알았는데 카운터 이그젬플을 찾는데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은 아까 카스텔루보 레이셔널리티 크라이테리온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그 쉽 코호몰로지 가지고 이 서피스 경우에는 P1의 5가 이제 이레셔널리티라고 그러는데 Q가 0이고 그 다음에 P2 저 녀석이 0이면 레이셔널 서피스라는 걸 증명을 합니다. 이제 카스텔루보가 이걸 증명을 해요. 그래서 레이셔널 버라이티는 보면은 그 H1 값하고 그 다음에 저 HMK라는 녀석이 저게 M이 포지티브일 때 저게 0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니레이셔널 버라이티는 조성질을 아까 PN에서 X로 가는 서젝티브 맵이 있다는 걸 안다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서 밝힌 저 레이셔널리티, 그러니까 레이셔널 버라이티의 이제 코몰로지 가지고 금방 유니레이셔널도 저게 그대로 따라 올라온다는 걸 알아요. 자, 그래서 카스텔루보, 그러니까 그 2차원에서는 저게 쉽게 되는 거예요. 카스텔루보 레이셔널리티 크라이테리온에 의해서 금방 이제 유니레이셔널이면 그 레이셔널리티 크라이테리온을 만족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레이셔널 버라이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런 코모로지컬 타입의 뉴메리컬 크라이테리온 가지고는 이거를 이런 식의 접근은 불가능하겠다. 분명히 이게 아닐 거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카운터 이그젬플을 찾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파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타입의 이제 버라이티들을 이제 카운터 이그젬플의 캔디짓을 보고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1960년에 세그레가 뭐를 발견을 하냐면은 스무스 쿼틱 하이퍼 서피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파노가 연구한 그런 버라이티를 소개하면서 예로 드렸던 4차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알의 제로로 정의되는 P4 안에 3폴드, 그 녀석들 중에 스무스하면서 유니레이셔널한 녀석이 있다라는 거를, 그런 이그젬플 하나를 찾습니다. 근데 이제 1960년대 자리스키가 이제 그 유럽을 마닌이 이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하면서 러시아로 돌아와서 이스콥스키한테 이런 문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스콥스키가 뭐냐면은 뭐를 보이냐면 1971년에 퀄틱 하이퍼 서피스가 P4가 레셔널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그 루스 프로블럼의 이제 카운터 이그젬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콥스키는 이제 이런 이제 첫 번째 그 퀄틱 3폴드를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그 파노라는 이름을 처음 붙인 게 사실은 이스콥스키입니다. 그래서 1971년 그 이후로 이제 그 아까 이제 파노가 연구했던 그런 대상들을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콥스키가 이제 파노 매니폴드, 이제 파노 버라이티를 정의하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KX, 이 녀석은 이제 그 레셔널 탑 폼에 의해서 정의되는 그런 이제 디바이저들의 모임인데, 그 녀석이 그 클래스가 이제 앰플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용어가 그러니까 낯설으시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벡터 필드가 풍부한 그런 지오메트릭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X가 앰플이라는 조건으로 이제 그 파노 매니폴드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용어들을 정의를 합니다. 파노 인덱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KX가 적당한 인테그랄 디바이저의 몇 배로 표시될 수 있는가의 그 배수가 이제 R의 가장 큰 녀석, 그걸 이제 파노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매니폴드의 이제 피카르 그룹의 이제 랭크, 그거를 이제 피카르 랭크라고 그러는데, 그 피카르 랭크가 1인 경우를 이제 프라임 파노 매니폴드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콥스키가 이제 이 퀄틱 이후에 이제 이 파노 매니폴드를 이제 분류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1차원은 쉽습니다. 그래서 유니크한 파노 원디멘셔널 파노 매니폴드는 P1밖에 없습니다. CP1, 그러니까 스피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원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델페조 서피스라는 게 있는데 정확히 10개가 있습니다. 10개의 패밀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 이제 델페조라는 이름이 붙은 그 델페조가 연구한, 그러니까 PD 안에 있는 디그리 D짜리 서피스를 포함하는 10개의 이제 패밀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알려진 게 뭐냐면, 이게 이제 1981년도쯤 이제 모든 게 정확히 말하면은 공식적으로는 2002년에 이 3차원 파노 매니폴드의 분류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공식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는 한 81년 모리 무카이 선생님이 이제 그 104개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끝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를 빼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알긴 알았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한 2002년 됩니다. 그래서 2002년에 완성이 되는데, 자, 그래서 맨 처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라임 파노의 경우에요. 그러니까 피카르 랭크가 1인 경우에 이제 이스콥스키가 이제 1978년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105개 중에 17개의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아까 맨 처음 파노가 연구한 그 파노 매니폴드, 그러니까 정확히 몇 개가 있냐면은 9개가 있습니다. 9개.
그 다음에 하이퍼 엘립틱 파노 매니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엘립틱 파노 매니폴드는 뭐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KX가 일종의 그 코디멘션 원짜리 서브 버라이티의 모임인데 거기에 스무스한 거 두 개를 뽑아가지고 인터섹트 하면은 그게 하이퍼 엘립틱이 나오는 그런 파노 매니폴드입니다. 아까 그 파노는 그 지노 파노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캐노니컬인 경우를 연구를 했는데 캐노니컬 커브인 경우를 연구를 했는데 하이퍼 엘립틱이 나오는 경우도 한 패밀리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1.5 패밀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10개의 패밀리가 있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델페조 매니폴드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델페조 서피스에서 제너럴라이즈된 그런 패밀리가 5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P4의 쿼드릭 하이퍼 서피스로 정의되는 그런 녀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P3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의 프라임 파노 매니폴드가 있습니다. 이게 1978년에 이제 완전히 클래시피케이션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81년에 모리무카이가 이제 나머지 피칸 넘버가 2 이상인 경우에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8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칸 넘버 2짜리가 36개 있고요. 그 다음에 피칸 넘버 3인 게 31개가 있습니다. 그다음 피칸 넘버 4가 13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한 개를 빼놨다고요. 그래서 12 플러스 1 해서 13개고요. 그 다음 피칸 넘버 5가 3이고 6부터 10까지는 다 한 개의 패밀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테이블을 딱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피칸 넘버가 맨 처음에 뭐 1이면 1 하고 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쫙 1, 2, 3, 4, 1.1, 1.2 그렇게 써 나갑니다. 근데 대충 보면은 마이너스 KX의 인터섹션 넘버에 의해서 그 순서가 쫙 나가는데 여기 12 더하기 1이 13개 있는 그 피칸 넘버 4 보면 13번째 녀석이 그 빼먹었던 그 녀석이기 때문에 보면은 얘만 디그리가 갑자기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번호 레이블링 한 걸 고칠 수는 없으니까 그 뒤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디그리가 갑자기 그거는 싹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2002년 그 미싱 피스에 대한 어나운스먼트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끝나게 되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는 파노 매니폴드에서 이제 스무스한 녀석을 생각을 했는데 뭐 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말부터 이제 80년대 사람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미니멀 모델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스무스하지 않은 그런 어떤 적당한 싱귤러리티를 갖는 그런 이제 버라이티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0년대 이제 이소콥스키가 이제 그 파노가 연구한 지노 파노가 연구한 그 파노 버라이티를 연구를 하면서 제가 아는 러시아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뭐냐면 그때 학생들 데리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버라이티를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파노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10년, 20년 지나가면 사람들이 아마 다 까먹을 거라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웍에 대해서 다 까먹을 거라고. 근데 반전은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이 미니멀 모델 프로그램이 이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보면은 뭐냐면은 미니멀 모델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알지브라익 버라이티를 이제 그러니까 어떤 플로우 차트에 넣어가지고 적당한 걸로 이제 분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버라이티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캐노니컬 클래스의 성질에 따라서 이게 되게 포지티브하게 생겼으면은 소위 말하는 미니멀 모델이라는 결과물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네거티브하게 생겼으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모디파이버 스페이스라는 결과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보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파노 버라이티 중에 피칼 넘버가 1인 약간의 싱귤러리티를 갖는 그런 녀석들이 단적인 모디파이버 스페이스의 예들입니다. 그래서 미니멀 모델 프로그램에서 이 파노 버라이티가 일종의 빌딩 블락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소콥스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이 미니멀 모델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면서 파노가 이제 중요한 이제 연구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니멀 모델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라이티를 집어넣었을 때 미니멀 모델 프로그램에 집어넣었을 때 미니멀 모델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버 스페이스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니멀 모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나를 넣었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모델의 차이는 거의 코디멘션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코디멘션 2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바깥에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어로 up to flop으로 똑같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up to flop으로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모디파이버 스페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그것들 중에 특별한 녀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니크하게 나오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라이티 중에 모디파이버 스페이스로 나오는데 집어넣으면은 항상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그런 녀석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성질을 갖는 파노 버라이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바이낸셜리 리지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셜리 리지드한 경우에 파노 버라이티는 아까 맨 처음에 레셔널, 유니레셔널 했을 때 그 성질을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레셔널 리지드 파노 버라이티는 non 레셔널입니다, 항상. 자,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그 이소콥스키 마닌이 그러니까 루러스 프로블럼의 카운터 example을 처음 이제 발견한 게 이제 쿼틱 하이퍼 서피스라고 그랬는데요, P4에. 사실 이 사람들이 증명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스무스 쿼틱 하이퍼 서피스가 바이레셔널 리지드하다는 걸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런 이유로 이제 non 레셔널하다는 걸 보이고요. 그래서 이 바이레셔널 리지디티라는 개념이 이제 어떤 주어진 파노가 레셔널이냐 아니냐를, 특히 이제 파노 인덱스가 1이고 피컬 넘버가 1인 경우에 중요한 테크닉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이레셔널 리지드냐 아니냐 그런 이제 작업들을 이제 러시아에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79년에 P3의 더블 커버인데 섹스틱 서피스를 따라서 브랜치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제 바이레셔널 리지드하다는 걸 밝히고요. 그다음에 뭐 96년에 이제 큐빅하고 쿼드릭 하이퍼 서피스가 P5에서 컴플리트 인터섹션일 때 리지드하다는 걸 증명을 합니다. 이건 다 스무스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니멀 모델 할 때 이제 싱귤러리티 들어가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싱귤러리티를 얼라우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이제 제너럴라이즈 하는데요. 그래서 2010년에 이제 첼소프하고 제가 이제 뭘 보였냐면은 그러니까 P3에 아까 섹스틱 서피스 스무스인 경우에는 바이레셔널 리지드하다는 거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가 이제 노달 싱귤러리티, 가장 간단한 싱귤러리티를 가질 때도 그 성질이 유지된다는 걸 증명했고요. 2005년에 이제 멜라가 쿼틱 하이퍼 서피스 경우에요. 71년에 스무스인 경우에 71년 이소콥스키 마닌이 이제 바이레셔널 리지드하는 거 보였는데, 그 쿼틱에 노달, 그러니까 가장 약한 싱귤러리티를 넣었을 때도 그게 성립한다는 걸 보이게 됩니다. 자, 이후에도 이제 이 방향으로 이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웨이티드 프로젝트 스페이스에 이제 하이퍼 서피스로 들어가는 그런 타입의 이제 파노 3폴드에 대해서도 이제 그게 이제 바이레셔널 리지드하다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코디멘션이 2인 컴플리트 인터섹션의 경우, 그 다음에 코디멘션 3인 경우, 그 다음에 코디멘션 4인 경우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최근까지 진행이 됐고, 이것들이 이제 그 결과로 이제 non 레셔널 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여태까지는 다 보면은 싱귤러리티도 뭐였냐면은 다 쿼션 싱귤러리티였습니다. 그러니까 C3를 적당한 파이나이트 그룹으로 나눠서 만들어지는 그런 쿼션 싱귤러리티 타입의 이제 그런 싱귤러리티였는데, 최근에 이제 저하고 뭐 오카다, 그다음에
그 크릴로프하고 페무르하고 이제 뭐 증명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섹스틱 서피스인데 그러니까 섹스틱 더블 솔리드인데요. 그러니까 P3의 더블 커버인데 섹스틱 서피스에서 라미파이 되는데 싱귤러리티를 좀 아까는 노드였는데 노드보다 좀 강하고 그다음에 코션 싱귤러리티가 아닌 그런 타입의 소위 CA1 싱귤러리티를 갖는 경우에도 얘네들이 바이레이션이 그러니까 리지드하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레이션이 리지드냐 아니냐의 주요 이제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주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뭐냐면 주어진 파노가 레셔널이다 아니다를 레셔널이 아니다라는 걸 보이는 이제 그런 작업들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바이레이션을 리지드한 경우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를 도입을 하냐면은 최근에 이제 아반하고 오카다가 무슨 개념이냐면 바이레이션이 솔리드하다는 개념을 줍니다. 아까는 뭐였냐면은 바이레이션 리지드하다는 건 뭐냐 자기 자신 외에 있는 다른 모디파이버 스페이스하고 바이레이션을 않다라는 게 이제 바이레이션 리지드인데 솔리드하다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모디파이버 스페이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그 베이스가 있는 파이버 같은 스페이스인데 그 베이스의 디멘션이 0이 아닌 다른 모디파이버 스페이스로는 가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솔리드하다고 합니다. 이 솔리드한 경우도 난 레셔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이레이션을 리지드하면은 솔리드입니다. 그래서 약간 약하게 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주어진 그 파노 버라이티 오브 피칼 넘버 1 프라임 버라이티들이 프라임 파노 매니폴드 버라이티들이 솔리드하냐 그러니까 레셔널하냐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이제 다시 이제 사람들이 체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대부터 이제 그 보아장의 웍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뭐냐면 어떤 주어진 버라이티가 스테이블리 레셔널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도 이제 이 분야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었고 이제 아직도 진행 중인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리 레셔널은 뭐냐면은 적당히 PN을 프로덕트 해가지고 주어진 버라이티 P에 레셔널이 되면 스테이블리 레셔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버라이티가 스테이블리 레셔널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프라임 파노 버라이티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파노 매니폴드의 이제 파노 버라이티에 대한 이제 한 가지 연구 토픽인데요. 이제 주로 이제 알지브라에 가까운 그런 토픽, 지오메트리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주제를 바꿔서요. 이제 그 디퍼런셜 지오메트리 쪽, 그러니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 가까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컴팩트 컴플렉스 매니폴드가 켈러 아인슈타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적당한 켈러 폼이 있어가지고 그 녀석이 아인슈타인 컨디션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리치 커버처가 주어진 그 켈러 폼에 이제 프로포셔널하게 나오는 경우죠. 이거를 이제 켈러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한 1957년인가 58년 이제 칼라비가 이제 컨젝처를 하기를 컴팩트 켈러 매니폴드가 네거티브 또는 제로 아니면 포지티브 퍼스트 천 클래스를 가지면 그 클래스 안에 켈러 아인슈타인 매치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7년인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맨 처음 이게 이제 관찰이 된 게 이제 맨 처음 1957년에 마츠시마가 뭘 증명하냐면은 이게 포지티브면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은 저 조건을 만족하게 되니까 켈러 아인슈타인 매치를 가지게 되면은 그 녀석의 오토모피즘 그룹이 리덕티브 그룹이어야 된다는 걸 증명을 합니다. 근데 뭐냐면 CP2를 한 포인트나 두 포인트에서 블로우업하게 되면은 이 녀석 오토모피즘 그룹이 리덕티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켈러 아인슈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오토모피즘의 리덕티브 성질에 의해서 알았고요. 그다음에 78년에 이제
그러니까 그 네거티브 퍼스트 청 클래스의 케이스에는 이제 증명이 5번하고 이제 야후에 의해서 76, 78년 이제 각각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제로 클래스의 경우에 이제 야후에 의해서 78년 이제 증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야후는 이제 필리스 메달을 받았죠. 이 업적으로요. 자, 근데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면 칼라비 프로블럼, 저희가 이제 칼라비 프로블럼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자, 파노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켈라인슈타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아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있고 어떤 경우에 없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원 디멘셔널부터 따져보면은 디멘션 1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푸비디 스티디 매트릭이 있어서 이 경우에 이제 이게 켈라인슈타인이기 때문에 그냥 파노는 P1인 경우, 그러니까 디멘션 1인 경우에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다 압니다. 자, 그 다음에 P2하고 디멘션 2 경우에는요. P2와 P1 크로스 P1은 있죠. P2는 푸비니 스티디 매트릭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켈라인슈타인 곱하면 켈라인슈타인이니까 P1 크로스 P1도 켈라인슈타인이죠. 그럼 나머지 그 8개의 델페줄 서피스가 있는데 아까 10개의 패밀리가 있다고 그랬죠. 델페줄은. 자, 2개는 있다는 거 알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P2를 한 포인트 또는 2포인트에서 한 경우에는 없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개가 남는 거죠. 2개는 있다는 거 알고 2개는 없다는 거 아니까요. 자, 그래서 6개의 경우에 이 경우에 켈러 아인슈타인이라는 거를 이제 87년에 이제 티안하고 야후가 이제 증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이거 이제 디멘션 2까지는 다 했으니까요. 이제 그 하이어 디멘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요 델페줄 서피스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 밑에 이제 티안과 야후가 이 사실을 증명할 때 어떤 개념을 쓰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알파 인베리언트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뉴메리컬 인베리언트를 이제 도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알파 인베리언트라는 건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마이너스 KX라는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안에는 마이너스 KX를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냐면 제가 커브를 설명드릴 때는 그냥 적당한 메로모픽 펑션들로 이루어진 벡터 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뭐라고도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냥 적당한 코디멘션 원짜리 서브레이트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릴레이션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두 개의 그 같은 멤버로 있는 두 개의 서브레이트들은 코디멘션 원짜리 서브레이트는 그러니까 메로모픽 펑션의 제로와 폴로서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런 서브레이트들의 모임인데 그것들 중에 이 알파 인베리언트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것들 중에 가장 싱귤러한 녀석의 싱귤러리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로우 케미컬 트레시홀드라는 개념으로 매저를 합니다. 수량화시킵니다. 그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KX 안에 있는 가장 성질이 못된 그런 서브레이티의 싱귤러리티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티안이 이제 맨 처음 증명한 게 뭐냐면은 어떤 n 디멘셔널 파노 매니폴드가 있고 그 녀석이 알파 인베리언트가 이 디멘션 플러스 1분의 디멘션 그거보다 맨 처음에 스트릭틀리 크다라는 걸 보이게 되면은 그 녀석이 켈라인슈타인을 갖는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델페처 서피스의 경우에 보인 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 라프하게 얘기하면은 요 3분의 2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n이 2니까요. 그 경우 3분의 2보다 스트릭트리 크다라는 걸 보여가지고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네, 요새 이제 이론들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스무스인 경우에는 이게 스트릭트리 크지 않고 그냥
크거나 같기만 해도 켈란슈타인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요새는 압니다. 자,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가지고 아까 알파 앰비언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쉽게 이제 켈란슈타인이다라는 걸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PN의 더블 커버인데 그러니까 디그리 2n짜리 하이퍼 서피스에서 브랜치되는 경우, 이거 파노입니다. 파노인 이런 경우에 이제 켈란슈타인이라는 거 알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서피스 PM 플러스, 그러니까 PM 플러스 1에 있는 하이퍼 서피스 디그리 n 플러스 1, 이 녀석도 이제 프라임 파노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그 켈란슈타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요새. 자, 그거 이게 한 지금 요 얘기가 이제 거의 뭐 2010년대까지 2010년도, 12년도 뭐 그 정도까지 됐던 얘기.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가장 쓸 수 있었던 방법도 이게 가장 알파가 그래도 알파 앰비언트라는 게 이제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대수기아 쪽에서는요. 따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12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야오티안 도널슨 컨젝처의 이제 스페셜한 케이스들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이제 야오티안 도널슨 컨젝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앰플 디바이저, 그러니까 앰플 라인 번들 L에 이제 폴라리제이션을 갖는 그런 프로젝티브 매니폴드가 있을 때 이 녀석이 언제 컨센스 켈러 커버처 켈러 매트릭을 갖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마 소위 말하는 K 폴리스테이블이라는 조건이라고 동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되게 애널리틱한 얘기고요. 오른쪽에 K 폴리스테이블은 되게 알지브라이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그러니까 애널리틱한 사이드와 이제 알지브라 사이드의 어떤 이런 그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그러니까 이퀴벌런트한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거다라는 컨젝처가 있어요. 근데 이게 2012년에 파노 매니폴드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첸 도널슨 선하고 티안이 한 건데, 요 티어렘이 뭐냐면 아까 말한 요 컨젝처의 스페셜한 케이스입니다. x가 파노고 저기 L이 마이너스 KX로 주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파노 매니폴드가,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거를 해석을 하면 파노 매니폴드가 켈란슈타인 매축을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K 폴리스테이블, 그러니까 적당한 어떤 알지브라이크 컨디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알지브라이크, 그러니까 어떤 적당한 싱귤러리티를 얼라우하는 경우에도 이게 성립한다라는 게 이제 많이 이제 그 후에 이제 이게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있고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사실 켈란슈타인이 아니냐 이거 아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날리틱 사이언스에서도 이제 이 PD의 솔루션이 있느냐 없느냐 그 굉장히 난해한 문제인데, 이게 알지브레이크 컨디션으로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 컨디션으로 바꿨는데, 이것도 사실은 다이렉트하게 체크하는 거는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소위 맨 처음 나왔던 게 뭐냐면 아까 알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스트릭 이니퀄리티였는데 이니퀄리티로 바뀐 계기가 뭐였냐면은 사실 저게 같으면 K 스테이블하다라는 걸 보여가지고 그게 저게 이제 이퀄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 정도 쓰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체크하지 하다가 2016년에 후지타랑 오다카가 그러니까 델타 인베리언트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델타 인베리언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KX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요. 마이너스 KX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적당한 코디멘션 원짜리 서브레이트들의 모임인데, 그러니까 서로는 그러니까 메론피 펑션의 제로와 폴로 연관이 되는 그런 모임이라고 그랬죠. 자, 그것들 중에 가장 나쁜 놈의 이제 싱귤러리티를 매저하는 게 알파 인베리언트라고 그랬어요. 자, 델타는 뭐냐면은 일종의 평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중에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이제 KX나 마이너스 KX를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어떤 메로모픽 펑션들의 그러니까 그 벡터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벡터 스페이스로서 그게 이제 그 서브바리티 코디멘션 1짜리 서브바리티들이 이제 베이시스를 이루는 그런 서브바리티의 모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녀석들의 싱귤러리티를 평균을 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디바이저들을 생각을 하고 그거의 싱귤러리티들을 이제 이게 싱귤러리티가 얼마나 나쁜가를 매조하는 게 델타 인베리언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나쁜가를 보는 그런 평균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를 이제 정의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뭐 평균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맨 처음 2016년에 후지타와 오다카가 이제 요 델타 인베리언트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 맨 처음 뭘 증명하냐면 이 값이 1보다 스트릭트리 크면은 K 스테이블하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컨젝처가 뭐였냐면은 K 스테이블하면은 이 값이 1보다 스트릭트리 클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한 2년 지나서 블룸 앤 존슨이 블룸이라는 이제 그때는 이제 대학원생이었는데요. 하고 이제 존슨이 미시간에 있는 존슨이 그걸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K 스테이블하고 이제 델타의 값이 스트릭트리 1보다 크다라는 거하고 동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K 스테빌리티를 정의하는 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제너레이션을 생각해야 되고 디제너레이션 한 것에 이제 푸타키 인베리언트가 뭐 포지티브다 뭐 그런 식의 아주 복잡한 이제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정의만 한 페이지가 걸리는데 요새는 이 정의 때문에 그냥 그거 무시하고 이제 그냥 K 스테이블의 조건은 뭐냐면 델타 값이 1 이상인 거 그렇게 정의를 하고 요새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되게 간편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알파는 아까 뭐였냐면은 알파는 충분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값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은 켈러-아인슈타인을 갖는 거지. 켈러-아인슈타인을 갖는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이 델타는 그냥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달려붙은 게 뭐냐면은 딱 나왔을 때 이게 2016년에 나왔는데 직감적으로 이게 뭔가 크라이테리온이 될 거다라는 사람들의 이제 직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 내지라는 게 이제 이슈였는데, 그러니까 2018년에 이제 델페초 서피스에 대해서는 이제 저랑 이제 이화여대에 있는 원준영 박사가 이제 맨 처음 이거를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프락시메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크라이테리온을 쓸 거니까 1보다 크냐 작냐만 증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값들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2018년 이후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 오케이 서피스는 이렇게 한다고 치자. 그러면 하이어 디멘션은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래가지고 이 방법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직거를 하면서 공부를 더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직거를 하면서 뭐냐 2020년에 이제 아반하고 주앙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되게 파워풀한데 그 소위 말하는 인버전 오브 어정션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오크누코프 바디를 써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에스티메이트하는 방법을 얻습니다. 근데 이거 논문을 봐도 이거를 어떻게 프랙티컬리 사용할 수 있지? 뭐 그거는 조금 힘들어요.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 이제 약간의 요거를 어떻게 쓰는지 테크니컬하게 쓰는 방법들이 이제 발전을 하는데 네, 요 방법을 써가지고 아까
pn 플러스 1에 디그리가 n 플러스 1인 경우에는 알파를 가지고 알파 인베리언트를 가지고 켈란슈타인이라는 걸 쉽게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방법은 디그리 n도 가능히 합니다. 파너 인덱스 2짜리인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증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적당한 조건들이 필요해 가지고 디그리 D자리에 대해서도 이제 하는데 디그리 D가 만족해야 될 조건이 이렇게 조금 조건이 좀 그러니까 하드한 조건들이 있어요. n 플러스 그러니까 뉴메리컬한 컨디션이 되게 제한적인 조건이 있는데 뭐 그래도 그 알파 시대보다는 되게 이제 발전된 그런 스테이먼트를 이제 내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자 2차까지는 다 됐으니까 2차원 파너 매니폴드까지는 다 했으니까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5가지의 그 3차원 파너 매니폴드들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켈란슈타인이고 어느 게 아닌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체크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이 팬데믹 시즌 3년 동안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일이 체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27개가 105개 중에 27개가 켈란슈타인 없다는 걸 압니다. 27개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27개 없다는 거 알고요. 그다음에 21년 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나머지 멤버들이요. 나머지 멤버들이 몇 개죠? 78개죠. 78개 중에 78개의 패밀리 중에 있는 제너럴 멤버들은 다 켈란슈타인이라는 걸 보입니다. 제너럴 멤버들은요. 그 다음에 위에 27개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스무스 멤버도 켈란슈타인일 수 없다라는 걸 보인 겁니다. 자, 그래서 76개에 대해서요. 아니요, 78개에 대해서 제너럴 멤버가 켈란슈타인인 거 아는데 각각의 스무스 멤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제 경쟁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것들 중에 59개의 패밀리는 다 압니다. 이제 59개의 패밀리가 그러니까 그 여기 K 폴리스테이블이라고 했는데 켈란슈타인이 아니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켈란슈타인이냐 아니냐 모두 다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지난 수요일까지의 결과입니다. 그 59개까지 그죠? 19개가 이제 모릅니다. 19개가 이제 이게 제너럴 멤버는 켈란슈타인인 거 아는데 어떻게 되는지 뭐 잘 아직 모르는 패밀리들이 아직 19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웍들은 이제 뭐 여기 열거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대충 보면 이제 어려운 것만 남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파노 3폴드의 경우에 19개에 대해서 얘네들이 폴리스테이블이냐 아니냐 그걸 판가름하고 더 나아가서 3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파노 더 하이어 디멘셔널 아까 뭐 디그리 n짜리 pn 플러스 1에 있는 하이퍼 서피스들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디그리가 낮은 것들에 대해서 다 K 스테이블이랄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증명은 아직 요원한 것 같고요. 그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증명을 사람들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제 마줄라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K 마줄라이 스페이스가 그러니까 주어진 볼륨과 주어진 디멘션 K 폴리스테이블인 거 다 모아놓으면은 그 K 마줄라이가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플리시트한 이제 K 모듈러 스페이스가 디스크립션이 있는 경우가 델페조인 경우에 이제 맨 처음에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아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큐빅 3폴드, 큐빅 4폴드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제 GIT 모듈라이가 같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P3의 더블 커버, 근데 퀄틱 서피스에서 라미파이 되는 경우 그런 파너에 대해서 그런 K 모듈라이가 디스크립션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분야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그 대수학의학에서 굉장히 역사가 깊은 그 레셔널리티 프로블럼하고 최근에 아주 핫 이슈인 그 케이스터빌리티에 관련된 그 강연,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혹시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지요? 제가 워낙 예, 따로 있으시면 제가 하나 그냥 질문을 드리면 그 레셔널리티나 결국 케이스터빌리티는 그 패밀리 안에서 어떤 오픈이나 크로스트 컨디션이 둘 다 되지는 않죠. 레셔널리티요. 레셔널리티도 그렇고 케이스터빌리티도 그렇고.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지금 케이스 세미 스테빌리티인가 폴리 스테빌리티 오픈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105개 그러니까 아까 그 70 몇 개를 말씀드릴 때 제너럴 멤버는 K 폴리 스테이블하다는 거 그걸 말씀드릴 때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그냥 이그젬플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오픈 컨디션. 근데 이제 레셔널리티는 그런 게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잘 모릅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좋은 강연 해주신 박지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